빨리 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아침 반 안지원입니다. 네, 이제 부활하는 건가요? 시장이 아주 뭐 빠르게 그리고 급하게. 한국 시장은 뭐 아니면 뜨네요. 항상 중간에 개걸이 없어. 개걸하면서 가면 참 좋은데 못도 이러면서 가니 참. 네, 다시 최근에 좀 며칠 충격이 좀 컸잖아요. 한 네. 일주일. 그 충격을 다시 되돌렸습니다. 딱 전쟁 터지기 이전으로 좀 회복을 했어요. 네. 네, 오늘도 어제처럼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코스피 1.2%, 코스닥이 2.2% 올랐습니다. 네, 어제도 코스닥이 거의 3%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또 추가로 2% 넘게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다시 코스피도 연초 대비 수익률이 10%대로 올라갔습니다. 7%대까지 내려갔었죠. 네. 네, 오늘은 뭐 아시아 전반 다 좋았습니다. 대만도 0.8%, 일본도 1.7%, 일본이 요즘 좋네요. 아, 네. 이거는 뭐 기업들은 좋죠. 기업들은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홍콩은 어제도 한 1%대 올랐는데 오늘도 2%대 많이 좀 올랐습니다. 상해도 오르고요. 네. 오늘 중국 마감은 없고 내일 있습니다. 중국 마감. 네. 네, 오늘 의료정밀 섹터가 제일 강했고 철강금속 섹터가 두 번째였습니다. 사마알미늄이 29%. 오늘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많이 올랐습니다. TCC 스틸 16%, 조일알미늄 11%, 남선알미늄 4%, 포스코 스틸리온과 포스코 홀딩스도 3%, 2%대씩 상승을 했고요. 네. 오늘 건설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의외죠. 네, DLENC가 5%,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태영건설, GS건설 다 2, 3%씩 반등을 했습니다. 건설주는 뭐 딱히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슈가 없이 조금 빠졌다가 빠지면 그냥 PF 우려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올라도 뭐 딱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4분기에 뭐 분양을 많이 한다는데 지금 워낙 많이 좀 미루고 있다면서요, 분양을. 그렇죠. 네, 네, 다 그러니까 본 PF로 제대로 못 돌리고 있는 거예요. 분양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높게 형성 안 해주면 우리 못하겠다. 자꾸 이렇게 빼는 거죠, 건설회사. 그렇죠. 완전 사업 초기 단계인 이 브릿지 이론 상태에서는 본 PF 전환이 어렵고 네. 본 PF 전환된 이후에도 뭐 분양을 할 수 있는데 미분양 나서 이제 안 될까봐 아, 이제 예. 분양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물량도 좀 많다고 하는데 4분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풀 건가 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주택 가격이 수도권 네. 안쪽으로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청약 시장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또 일부 할 수는 있겠죠. 건설사들도 조금 놀랄 것 같아요. 청약 시장이 이렇게 미분양 걱정을 많이 하면서 분양 계획을 계속 밀었는데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게 잘 나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쟁률은 높은데 마지막 계약 단계에서 뚝뚝 떨어지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와 다르게. 근데 뭐 아직까지는 막 미계약 나고 수도권에서는 뭐 그런 게 많지 않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학 sek터 여기서도 이제 코스모 화학, 금양, 코스모 신소재, SKC,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대한유화, 이수화학, 롯데케미칼도 4%, 5%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화학 산업은 계속 전통 화학 산업은 계속 어려운 소식만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소카가 경영권 문제 기대감 때문에 오늘 8% 상승을 했고요. 하이브가 7%대 상승, 네. 롯데정보통신, SK렌터카도 7%, 6%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섹터가 제일 그동안 방어주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은 제일 많이 하락한 업종이었고요. 다 대부분 1, 2%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기가스랑 운수창고도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해운주들도 소폭 하락을 했네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요 둘 간의 분쟁이 좀 더 확전이 되지는 않는 모습으로 가면서 좀 시장 우려를 전쟁 이전으로 좀 돌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랑 이란 대통령이 통화를 했대요. 네, 확전 방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시장 우려가 좀 완화된 걸로 보이고요. 게다가 이란 대통령이 먼저 이 통화를 요구를 해서 성사가 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좀 우려를 했던 변수는 이란이 혹시나 그 배후로 지목이 되고 그 증거가 나와서 이란이 이 전쟁에 참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산유국의 분쟁으로 좀 넓혀지는 거니까 우려가 됐었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안 벌어질 걸로 좀 시장에서는 안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물 미국채 금리도 전쟁 이전으로 다시 원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도 지수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이제 삼성전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제 실적이 나와서 오늘 여러 증권사들에서 삼성전자 코멘트를 해줬는데요. D램과 낸드 모두 가격 하락을 멈췄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서프라이즈 원인은 낸드 가격이 우려 대비 우호적이었다라고 이유를
전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디램, 낸드 모두 가격 하락이 멈췄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은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낸드는 일단 하락만 멈추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실적을 기반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연간 실적 전망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업황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비중 확대할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도 장중에 많이 올랐어요. 3%대 좀 많이 상승했었는데 1% 상승으로 그래도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한 대신에 하이닉스가 오늘 4%나 많이 급등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아직까지 시장이 뭐 좀 그런 게 시초가 대비 종가가 더 올라가는 주식보다는 떨어지는 주식이 더 많은 것 같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네, 그래서 오전에 사기가 조금 겁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시장이 좋은 때는 오후가 더 올라요. 좋은 장일 때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수준의 심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요즘에는 뭐 아침부터 좀 뜨겁더라고요. 어제 오늘은. 네. 보통 뜨거울 때 아침에 뜨겁죠. 그동안에 반영을 못했으니까 한꺼번에 반영했다가 또 우려 매물 슬슬슬 나오면서 슬슬슬 조금씩 죽어가고 뭐 보통 그런 흐름들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강세장일 때는 안 잡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강세장일 때는 보통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 목표가를 33% 상향을 한 한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이 지금 마이너스 6억이거든요. 근데 플러스 60억 나올 것이다라고 컨센하고는 다르게 좀 흑자 전환 전망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의 장비 투자액은 좋진 않습니다. 올해 23년도에는 글로벌 전체로 보면 14% 전년 대비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선단 공정으로의 전환 투자가 좀 견조하기 때문에 유진테크의 연간 매출 감소는 2%대에 그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선단 공정 투자는 내년도에도 계속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장비 매출 증대에 따라서 EPS 전망치를 상향을 했고 목표 PER은 23배를 적용해서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고요. 네. 전공정 장비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TD 코엔이라는 데서 엔비디아 목표가를 600에서 700불로 상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들 오늘 급등 나오는데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은데요. 이미 8월 달에도 목표가 상향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최고 한 800불까지도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젠스랑 CEO가 일주일간의 이제 미팅을 참여를 했는데 그 미팅 이후에 낙관적 의견을 밝히면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또 2%대 상승도 했고요. 지난 주말에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AI 컴퓨팅에 필요한 GPU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로이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GPU가 부족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향후 2, 3년 동안은 AI GPU 시장 점유율 90%대는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PSK 홀딩스가 10%대 급상승을 했고요. DIT, 한미반도체, ISC 다 8%에서 11% 사이로 많이 급등해서 대부분 HBM 관련주들이 오늘 반도체 상승 중에서도 제일 뜨거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분쟁이 조금 완화가 되는 분위기로 간다고 했는데 UAE 대통령이 방한하려는 계획은 요거는 무산됐어요. 네. 사실 이 UAE 대통령이 방한을 할 예정이었는데 요거를 취소할지 안 할지가 좀 변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중동 간의 이제 분쟁이 조금 확대될 걸로 생각을 한다면 이 계획을 취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 우려는 좀 완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UAE 대통령은 이걸 방한을 무산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17일 날 이제 성남시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 참석 예정이었는데 방한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고 어제 저녁에 통보를 했고요. 이번 방산 전시회는 이제 35개국에서 550여 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라서 이때까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시회인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방산업체들이 해외 고객사한테 이제 뭐 해외 홍보를 하는 창구이자 실제 수주 논의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LIG 넥스원은 오늘 한 3%대 하락을 했고 오늘 시장은 굉장히 뜨거운데도 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그냥 0%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참 비참한 얘기예요. 지금 거긴 지옥도가 열렸을 텐데 우린 주판알을 튕기고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마음이 있습니다. 좀. 네. 네, 시장 영향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감정이 메말라가는 거죠. 메말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예, 뭐 원래 돈과 화폐라는 거는 뭐랄까 몰가치와의 어떤 선봉이기 때문에 마음도 돌덩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그게 참 이 투자자로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남미에 가서 사람들의 팔목을 덩벙덩벙 잘랐잖아요. 사탕수수 하면서. 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전 지주들 어제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LNF 다 3%에서 5%대 상승을 했고요. 뭐 많이 오른 거는 뭐 금양, 나노신소재 뭐 7%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최근 5거래일간은 상승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은 특히나 더 상승세가 좀 커지면서 2차전지 반등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현물 가격도 계속 하락했었어요. 9월 말까지. 네. 근데 현재까지는 그 이후에는 계속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좀 리튬 가격 하락이 좀 그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만듭니다. 네.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리튬 가격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이었잖아요. 네. 네, 가격 하락은 좀 멈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소카가 장중에 27%나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상승물을 좀 반납하면서 그래도 7.8%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경영권 문제인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소카의 주주 구성을 보면은 1대 주주가 최대 주주가 SOQRI라는 이재용 대표의 지분이 83% 갖고 있는 그 법인이 한 35%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카 대주주는 이 법인이 35% 정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2대 주주가 SK 18%, 그 다음이 롯데렌탈 15%입니다. 근데 지금 3대 주주 롯데렌탈이 이 2대 주주 SK의 지분 인수를 위해서 공정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요. 요거 심사만 제대로 되면 두 번에 걸쳐서 24년도 9월까지 이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분 취득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롯데렌탈 지분은 33%가 되고요. 최대 주주는 35%니까 지분 격차가 2% 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네, 롯데렌탈이 작년 3월에 처음으로 이제 소카 지분 취득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일단 요 최대 주주에 등극하기로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현재 최대 주주 법인의 지분 매수를 염두를 해뒀었는데 상장한 이후에 한 1년 만에 주가가 3만 원에서 10,000원 초반대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이 롯데렌탈과 이 매도자 최대 주주 사이에 이 희망하는 인수 가격의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롯데렌탈은 그래도 어제 종가가 11,000원대이니까 그래도 한 2배 정도 이렇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줘서 2, 3만 원 정도에는 이제 사겠다라는 의향을 갖고 있는데 최대 주주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요 최대 주주 지분을 사는 게 아니라 장내 매수로 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대주주 것만 비싸게 살 거면 차라리 그냥 장내 매수해서 가격을 다 올려라. 그게 차라리 낫죠. 낫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네. 그게 낫긴 합니다. 네. 그 대주주와의 지분 격차가 2%포인트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더더군다나 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시장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IMM도 요 지분을 한 4% 갖고 있어요. 요것도 변수입니다. 지금 대주주와의 격차가 2%포인트밖에 안 날 걸로 보이니까 네. 예, SK 지분의 인수 성공한다면 근데 SOQR이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을까? 뒤에 뒷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소카가 사실 처음에 사업 진행 단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부도 위기에도 처해가고 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걸로 아는데, 저도 뭐 재무제표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그 지분 갖고 있는 것도 매도하는 걸 염두를 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추가로 지분을 장내 매수를 할 것 같지는 않네요. 네. 하여튼 뭐 먹튀 분위기는 이제 더 이상 좀 없었으면 좋겠어. 다 같이 사주든가 주식을 통째로 미국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좀 빨리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네. 네, 지배구조에서는 뭐 몇 년째 얘기하고 근데 있지만 뭐 별로 주식시장 관심이 없어. 근데 주식시장에 있던 국회의원 2명인가 3명 들어갔는데도 꿈쩍도 안 하잖아. 그렇게. 예, 네, 그렇죠. 2-3명 들어가면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안타깝습니다.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네. 네. 오늘도 굉장히 좀 장이 좋아서 일찍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른 장은 편안한 장이죠. 네. 떨어졌을 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근데 어쨌든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느끼셨겠습니다만 주가가 빠졌을 때는 하방에 대한 그 댓글과 더 떨어질 거라는 확신이 넘치는 글들이 많아집니다. 예, 그리고 상승 때는 또 반대로 더 올라간다는 상승이 많아지고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중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한 15%만 더 올라가면은 민어 되는데 현금 없앤 사람이 민어 되는데 현금이 거의 없으시죠 지금? 없어요. 이제 오히려 오늘 좀 오른 걸로
일부 현금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고점 근처로 올라오는 놈들은. 예. 그런 거 이제 고점 근처로 너무 현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래봐야 현금 없어요. 지금 뭐 아직 팔고 내가 파니까 가격이 떨어지더라고. 예. 그래서 네, 좀 기회를 한번 주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